네, 파일의 제목은 DA12번 인덱스라고 할까요? 인덱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파일을 만드셨으면 구글 콜앱하고 연결을 해주시고요. 네, 우선 필요한 나의 패키지들, 모듈들을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리즈에서의 인덱스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인덱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좀 넣을까요? 시리즈 단일 특성 인덱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리즈를 만들게 되면요. 인덱스는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0, 1, 2, 3, 4라고 이렇게 매겨져 있는 그런 숫자들을 자동으로 매겨주죠.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어 보죠. 네. 시리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pandas.series라고 만드시면 되고요. 데이터만 넣어도 돼요. 여기에 뭐 인덱스라든가 dtype이라든가 name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요.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 데이터만 있어도 돼요. numpy의 a range로 만들어 볼까요? 1부터 6까지. 와, 5까지만 할까요? 1부터 6. 5개가 되겠죠. 5개. 자,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해 보시면은요.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값은 1부터 6 미만의 정수들이잖아요. 이런 정수들이 저장이 돼요. 그죠? 네. 이게 value들이고요. 시리즈를 만들 때 인덱스를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인덱스가 숫자로 매겨져요. 이 부분을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인덱스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일 계층 인덱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 왔었던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시리즈는 반드시 인덱스와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덱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인덱스가 없는 그런 시리즈는 없어요. 배열과 좀 다른 점이죠. 배열은 항상 정수 0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일씩 증가하는 인덱스를 가져요. 그게 행이든 1차원이든 2차원이든 3차원이든 항상 정수로만 인덱스를 갖지만 시리즈는 정수만 인덱스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리즈를 만들 때 인덱스를 설정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인덱스처럼 0부터 시작하는 일씩 증가하는 자동 레인지 인덱스를 만들어 주시면 레인지 인덱스 네.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시리즈 객체를 생성할 때 여기서 시리즈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됐잖아요. 시리즈 객체를 생성할 때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설정하지 않으면 range 인덱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range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범위예요. 시작하는 값, 끝나는 값, 일씩 증가하는 값. 근데 시작은 무조건 0부터 시작을 하고 일씩 증가하는 정수들, 그게 range 인덱스예요. 그래서 range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가 인덱스에 그 설정이 되게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시리즈를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보죠. pandas.series pandas.series라고 만드시고요. 자, 데이터는
이번에는 난수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드는 만들지 안 할게요. numpy.random. rand로 할게요. rand n으로 할까요? rand n으로 하면 양수 함수 다 나오니까 5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인 경우에는 차원, 여기에 개수가 몇 개냐 이것만 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만 주시면 되고, 자, 인덱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게요. 인덱스 하고서 만들어 볼게요. 인덱스를 문자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로 뭐 A, B, C, E, E 이렇게 하면 5개죠. 자, 이렇게 해서 S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S.index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네. A, B, C, D, E라고 하는 5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가 인덱스 객체인 거예요. 그죠? 문자열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인덱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인덱스는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시리즈는 우리가 만들 때 인덱스를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인덱스 속성에서는 인덱스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인덱스 객체는 n levels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s.index, s는 시리즈죠. 시리즈는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는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n levels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출력하는 값을 보세요. 출력하는 값을 보면 1이라고 출력하고 있죠. 이게 단일 계층 인덱스. 그러니까 인덱스가 1단계밖에 없다. 인덱스의 레벨이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덱스가 몇 개의 레벨을 갖는 인덱스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index.nlevels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시면 인덱스가 몇 개의 레벨로 이루어져 있는지, 몇 개의 단계, 몇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인덱스는 무엇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시리즈에서 인덱스는 값을 선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하나의 값을 참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 보시면 9.3457이 저장되어 있죠. 9.3457. 하나의 값을 참조하거나 슬라이싱을 통해서 부분 집합을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하나의 값을 참조하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 개의 값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점 로케이션이라고 할까요? 정확하게는 점 로케이션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개의 값을 참조할 때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슬라이싱을 해서 부분 집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덱스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인덱스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 때문이다? 값을 참조하거나 슬라이싱을 해서 그 일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인덱스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계층적 색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계층적 색인.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우리말로 색인, 인덱스를 옮기면 색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계층적 인덱스라고만 할까요, 그냥? 계층적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 멀티레벨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멀티레벨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불러요. 그러니까 레벨이 여러 개가 있다. 레벨이 한 개 이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룹 바이를 했을 때 딱 만들어져 있었던 게 바로 이 멀티레벨 인덱스, 계층적 인덱스였었어요. 그룹 바이를 하면 바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한번 시리즈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숫자 6개를 한번 넣어 볼까요? 데이터는 하고서 여기서 또 난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numpy.random.rand n 하고요. 6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그 다음에 인덱스를요,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2차원으로 만들 거예요. 2차원 리스트로 만들 겁니다. 자, 2차원 리스트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첫 번째 행에는요, 첫 번째 A, C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요. 두 번째 원소는 1, 2, 3, 1, 2, 3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죠. 출력해 보시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밸류는 이게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밸류예요. 이게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밸류인데 인덱스가 두 단계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의 인덱스는 뭐냐면 A, B, B 그리고 마지막으로 C, C 이거예요. A, B, B, C, C 이게 첫 번째 레벨에서의 인덱스예요. 여기가 이게 첫 번째 레벨에서의 인덱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에서 인덱스가 1, 2, 3, 1, 2, 3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덱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덱스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몇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인덱스가 두 개의 단계가 있어요. 이거를 멀티 레벨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난수로 만들어진 부분 있죠. 난수로 만들어진 부분이 데이터예요. 오전에 그룹 바이 설명드리면서 요거 설명드렸었죠. 어떻게 생긴 건 이제는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겠죠? 인덱스가 A1, A2, B3, B1, C2, C3 이게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셨죠?
자, 인덱스 객체가 무엇인지 출력 한번 해볼게요. S 점 인덱스가 무엇인가요? 하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뭐라고 나와요? 멀티 인덱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의 단계가 있다. 두 개의 단계가 있다. 인덱스는 리스트예요.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근데 그 원소들이 뭐죠? 튜플이에요. 튜플. 첫 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 두 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 그러니까 A1, A2 이게 인덱스인 거예요. B3, B1, C2, C3 이게 인덱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야지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인덱스가. 됐습니까? 레벨이 몇 개인지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S.점 시리즈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죠. 인덱스는 n levels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레벨이 몇 개라고 나오죠? 레벨이 2개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중 인덱스, 멀티 인덱스를 가지고서 그 ROC를 사용하는 방법. 인덱스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인덱스의 목적은 그 인덱스를 가지고서 값을 참조하기 위한 게 인덱스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중 인덱스, 멀티 인덱스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값을 참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텍스트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levels 그죠? and levels가 2 이상인 인덱스를 멀티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티 인덱스에서 인덱스를 사용해서 인덱싱하는 방법. ROC를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는 인덱싱이 가능해요. 이 얘기는 부연 설명을 하면요. 두 번째 레벨의 인덱스만 가지고는 인덱싱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만 가지고는 인덱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레벨의 인덱스만 가지고는 인덱싱을 할 수는 없어요. 튜플 형태의 인덱스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요. 자, S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S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었어요. 점 ROC 이렇게 쓰죠. A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A라고 출력을 하니까 A라고 인덱싱을 하니까 뭐가 돼요? A에 있었던 게 뭐예요? 1하고 2였었죠. 그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만 가지고는 인덱싱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보시면 인덱스가 여기 그러니까 원하는 건 이거였던 거죠. 1. 요거를 선택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거.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요거는 에러가 발생하는 거니까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키 에러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이게 두 번째 레벨의 인덱스만 가지고는 인덱싱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튜플 형태로 쓰는 거는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튜플을 만드는 거예요. A, 1.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값 하나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값 하나.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는 A고 두 번째 레벨의 인덱스는 1이다. 그럼 A1에 해당한 위치에 있는 원소를 꺼내겠다라고 할 때 튜플 형태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튜플 형태로. 여기 슬라이싱도 같이 넣겠습니다. 인덱싱 가능하고요. 인덱싱도 가능하고 슬라이싱도 가능해요. 이렇게 수정을 좀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슬라이싱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중간에 넣을까요? 여기다 넣었으니까 S LOC A부터 B까지 이렇게 슬라이싱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 아까 전체에서 A 1, 2, B 3, 1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네. 멀티레벨 인덱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근데 튜플 형태로는 인덱싱을 할 수는 있지만 슬라이싱 안 돼요. 슬라이싱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A1번부터 B 3번까지 할게요. 라거나 A1번부터 B1번까지 할게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S.location A부터 A1부터 그 다음에 B 3번까지 인덱싱 슬라이싱 하겠다 라고 하면 이거 에러 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쉼표죠. 쉼표. 이거 에러 납니다. unsorted index error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 가지고 인덱싱 가능하고요. 그 인덱스를 가지고서 슬라이싱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레벨에 있는 거. 그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할 수 했었던 작업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돼요. 두 번째 레벨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돼요. 만약에 원소 아이템 하나를 선택하겠다. 튜플 형태로 인덱스를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 혹은 세 번째 레벨이 있으면 세 번째 레벨에 있는 것까지 튜플 형태로 해서 제공하면 돼요. 인덱스를 만드시면 돼요. 하지만 이 방법에서는 뭐가 안 돼요? 슬라이싱 안 돼요. 인덱싱은 가능하지만 슬라이싱은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첫 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 말고 두 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를 가지고서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있죠. 있는데 무엇을 이용하시면 되냐면 인덱스의 순서를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인덱스 객체는요.
시리즈 객체는 스왑 인덱스를 이렇게 할까요? 그냥 판다스 점 시리즈. 사실은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즈 객체는 스왑 레벨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스왑 레벨 메서드는 인덱스들의 레벨을 서로 바꿔줘요. 이런 기능을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S를 그냥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S는 지금 이 상태예요. 그죠? A, B, C가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고요. 1, 2, 3, 1, 2, 3이 두 번째 단계의 인덱스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요, 점 하세요. 스왑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왑 레벨.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까요? 첫 번째 인덱스가 뭐가 됐어요? 첫 번째 인덱스가 1, 2, 3, 1, 2, 3. 두 번째가 A, A, B, B, C, C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서로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죠? 자, 서로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순서에서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를 가지고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들을 가지고서 두 번째 레벨의 인덱스만 가지고서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레벨과 두 번째 레벨의 순서를 바꿔준 다음에 첫 번째 레벨에 있는 그 인덱스를 가지고서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하시면 됩니다. 네, 텍스트 셀로 정리를 할게요. 두 번째 레벨의 인덱스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를 가지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바꿔주자. 바꿔준 다음에 첫 번째를 가지고 하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가능한 거죠. S를 일단 스왑을 먼저 해요. 스왑한다고 해서 S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스왑 레벨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S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S는 원래 상태 그대로예요. 이거를 S에다가 저장을 해버리면 S가 바뀌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얘는 인덱스의 순서가 바뀌어진 새로운 시리즈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S는 원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변수에 저장하지 않는 이상 수압을 먼저 하고요. 수압 레벨을 먼저 하고 여기에서 LOC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까 원했던 기능이죠. 1번. 1번이 있는 게 A하고 B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슬라이싱은요. S.swap 레벨 한 다음에 LOC 1번부터 2번까지라고 해요. 이게 조금 근데 좀 애매해요. 이게 좀 애매한데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1, 2, 3 이렇게 나오죠. 근데 또 1, 2,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연속된 그 정렬이 되어 있는 순서였었다면 만약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에러가 뭐냐면 unsorted index 에러. 정렬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1, 2, 3, 1, 2,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뽑아야 될 거냐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1, 2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뽑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3을 포함하고 여기까지를 포함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또 sort index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sort index라니까 어떻게 돼요? 1, 2, 3 이렇게 딱 나눠져 있죠. 여기가 인덱스 저기 sort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정렬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정렬된 상태에서 무엇을 하자? arrow C를 사용하자.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슬라이싱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르겠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명확해야지만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잘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싱이 가능하려면 우선 인덱스들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슬라이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ort inde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ort index. 이것도 정리를 해드릴까요? 이거 텍스트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판다스의 시리즈는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냐면 sort와 관련된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sort index를 가지고 있고요. sort index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sort values를 가지고 있어요. sort index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시리즈 객체에 인덱스를 정렬을 합니다. 기본은 오름차순 정렬이에요. 오름차순 정렬인데 내림차순 정렬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정렬이 둘 다 가능합니다. sort values는요. 시리즈 객체에 무엇을 values를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인덱스로 정렬하는 방법, value로 정렬하는 방법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슬라이싱을 하려면 아까 그냥 슬라이싱을 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발생했었잖아요. 그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인덱스가 정렬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 정렬을 먼저 해주고 슬라이싱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요거 이렇게 시리즈에서의 그 멀티 인덱스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요.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멀티 인덱스를 이해하시는 것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다들 잘 되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의 멀티 인덱스. 데이터 프레임의 멀티 인덱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andas.data frame 이렇게 만들고요. 우선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난수로 만들까요? random.randn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2차원이죠. 행과 열이 있어야 돼요. 그죠? 행과 열이 있어야 되니까 차원이 2개가 있어야 되겠죠. 행에 몇 개, 열에 몇 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은 6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은 3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지는 예상되시죠? 출력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컬럼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컬럼에도 인덱스가 0, 1, 2라고 자동으로 부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로우에도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0, 1, 2, 3, 4, 5라고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randn이라고 하는 함수가 난수 18개를 만들어주는데 로우가 6개, 컬럼이 3개인 형태로 난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들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다가 아규먼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는 로우의 인덱스를 얘기를 해요. 인덱스는 로우의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컬럼의 이름은 columns예요. columns.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columns를 먼저 할게요. 어떤 거를 먼저 쓰든 상관은 없잖아요. 그죠? 어떤 거를 먼저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숫자가 3개가 있죠. 우리 뭐 조금 흉내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A, B, C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자, 인덱스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해보면 뭐가 바뀌냐면 위쪽에 컬럼의 이름들이 들어가는 게 이게 컬럼스, 그죠? 컬럼스 됐습니까? 자, 이제 로우의 인덱스를 넣을게요. 로우의 인덱스에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리스트로 넘기시면 됩니다. 리스트로 넘길 건데 단일 인덱스로 넘길 게 아니고요. 멀티 인덱스로 할 거예요. 2단계로 할까요? 2단계. 네.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 되셨죠? 네. 자, 첫 번째 레벨은 뭐라고 할 거냐면 금요일 이렇게 할 거예요. 금요일 이렇게 할 거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네. 토요일, 일요일, 마지막으로 일요일. 자, 이렇게 하면 6개 맞죠? 금요일 2개, 토요일 2개, 일요일 2개. 이러면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런치, 그다음에 디너. 요거를 3번 반복. 3번 반복하면 런치 디너, 런치 디너, 런치 디너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네.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데이터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얘네들의 값이에요. 얘네들의 값이고요. 네. 컬럼의 이름은 A, B, C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앞쪽에 있는 건 여기 있는 건 뭐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인덱스예요. 인덱스가 몇 개의 레벨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레벨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금요일 안에 다시 런치와 디너가 있고요. 토요일에도 런치와 디너가 있고요. 일요일에도 런치와 디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 여기를 레벨 1. 첫 번째 레벨 인덱스. 그 다음에 여기를 두 번째 레벨 인덱스. 그래서 멀티 레벨 인덱스, 멀티 인덱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멀티 인덱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세요? 되셨죠?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에 관련된 그런 기법들도요. 그 3D에서 사용했었던 그거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로케이션 사용할 수가 있죠. 로케이션. 행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행. 그죠? 금요일만 선택하고 싶어요. 금요일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금요일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런치와 디너를 가지고 있는 거죠. 런치와 디너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를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는 인덱싱을 할 수가 있다. 프라이데이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만 보고 싶다. 금요일 제외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만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LOC 금요일 죄송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했죠. 토요일과 일요일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 Saturday lunch dinner, Sunday lunch dinner. 보시면 어때요? 그 구글 콜앱 노트북이 출력하는 형태가 굉장히 보기 좋게 출력을 해주죠. 마우스 올리면 Saturday가 어디까지인지, Sunday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여기 어디까지가 그 Saturday라고 하는 인덱스가 동작하는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를 사용해서는 슬라이싱을 한 거죠. 슬라이싱. 잘라내기를 한 거예요. 잘라내기. 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두 번째 레벨의 인덱스들을 가지고서는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예요. 할 수 없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행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점심만 보고 싶다. 금요일 점심만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덱스를 두 단계 인덱스를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두 단계 인덱스를 사용하실 때에는 튜플로 전달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 점 로케이션이라고 하고 튜플을 넘기는 거예요. 금요일에
런치만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A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 B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 C라고 있는 컬럼에 있는 값을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시리즈가 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만약에 런치만 뽑고 싶다, 디너만 뽑고 싶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런치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스왑을 하시는 거예요. 스왑. 똑같아요.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 데이터 프레임도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스왑이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점 스왑 해보세요. 스왑 레벨이 있죠. 스왑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스왑 레벨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프라이데이 런치 디너가 있던 게 런치 프라이데이 디너 프라이데이. 세터데이에 런치 디너가 있었던 게 런치 세터데이 디너 세터데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네. 스왑 레벨을 한 다음에 로케이션에서 첫 번째가 이제 런치 디너가 있으니까 런치를 선택할게요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라이데이 런치, 세터데이 런치, 선데이 런치가 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에도 뭐가 있다? 스왑 레벨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